자, 오늘은 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이 카톡을 차단하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톡을 차단하는 심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별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많으신데, 사실 차단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제가 차단에 대한 영상도 언제 한번 또 올린 적이 있고, 단 본인들이 이제 접근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걱정이 이제 많을 뿐이죠. 자, 이 네 가지 상황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감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이 매달렸을 때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별을 고한 쪽은 이별을 쉽게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님에도 이제 말이 통하지 않자 회피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경우예요. 말 그대로 난 분명히 내 의견을 말했음에도 존중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항상 3개월 뒤에 연락해봐라고 이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금방 차단이 풀려가지고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 진단 후에 제가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침을 드리고 관계 발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3개월 뒤에 연락해도 과한 이제 집착 때문에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3개월이 지나서도. 이거는 상대방의 멘탈과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담백하고 소소하게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뭔가 딱 정해진 방식이 있다기보다는 항상 상황에 달려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환승이별의 경우예요. 이 경우는 상대방이 이 환승을 했다는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치 원인을 돌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걸 무시해버리고 차단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잠수이별도 같은 원리고요. 이러한 경우는요, 사실 사연들을 살펴보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차단이 풀리는 경우는 굉장히 사실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환승 이별을 당하신 분들 멘탈이 좀 안 좋은데, 사실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보다 이제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기보다는 재회를 하고 싶다면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지 또는 뭐 일방적인 바람인지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상담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차단이 풀리는 경우가 조금 드물긴 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차단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프로필까지 이제 차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프로필 차단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프로필 차단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뿐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쉽게 말해서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뭔가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상대를 굴복하기 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멘탈이 나약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는 상대방 감정만 더 자극시키지 않으시면 금방 차단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추스러지면 차단 풀고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사실 재회 그 자체만 따지고 보면 이 경우가 가장 쉬운 경우긴 합니다. 재회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지력은 본인의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고, 사실 재회 자체만 따지고 보면은 이 경우가 가장 쉬운 경우긴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지침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상대방 태도가 금방 누그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언제 보내느냐 그리고 다시 재접근은 언제 하느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상황 판단하지 않고 뭔가 또 장문의 문자나 이렇게 카톡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역효과가 날 확률이 다반사예요. 알고만 계시라는 거지 여러분 또 이거 보고 뭐 수작 부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술 먹고 연락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혼자 갑자기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감이 들어가지고 멘탈이 나약해가지고 멘탈이 나가가지고 본인 혼자 자신을 격리시키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차단은 금방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경우는 대부분 재접근까지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락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가볍고 편하게 연락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대부분 이제 제가 사연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재회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이 전 연인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면서 계속 의미 없는 시덥지 않은 카톡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오랜만이니까 장단을 맞춰주다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자꾸 내 눈치나 보니까 상대방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답변이 이제 점점 느려지다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카톡을 보내면 부담을 느끼고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매달리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재접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그놈의 기준을 지키질 못해요. 연락을 더 많이 자주 하면 뭔가 친밀감이 생긴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관계 발전을 시키려면 시덥지 않은 카톡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계를 끌고 가야 된다고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리죠. 이런 경우에 본인이 있다면 계속 카톡을 이어가지 마세요. 상담을 주시겠다면 어떻게 헤어졌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틀어졌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고 당연히 사연 전체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카톡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